안녕하십니까, 니카입니다. 덥네요. 이제 밤에 자다가 더워서 깼었어요.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이제 시원한 좋아하시죠? 저는 뭐 여름에 뜨아도 좋아하는데 칵테일 중에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잘 나가는 게 이런 얼음이 들어간 롱드링크가 많이 나가요. 특히 이제 트로피칼 계열성의 열대성 과일 음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하와이안 펀치라든지 블루 사파이어, 블루 하와이, 마가리타 이런 쪽에 레몬 라임 그 오렌지의 어떤 시트러스 맛과 뭐 파인애플, 자몽, 망고 이런 그 열대성 과일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들이 상당히 잘 나가죠. 그런데요, 또 반면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어떤 칵테일 좋아할까요? 알코올이 있는데 이제 언더라고 이렇게 겨울에는 얼음 넣지 않고 향을 물건내서 드신다고 한다면 여름에는 40도, 50도 이상의 알코올을 언더라고, 근데 얼음을 큐브 아이스 그런 얼음 말고 덩어리 얼음 있잖아요. 그런 덩어리 얼음으로 해서 잘 녹지는 않으나 시원하게 빨리 이제 칠링 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언더라고 해서 어떤 뜻이죠. 칵테일 중에서도 뭐 가파도라든지 뭐 러스트네일이라든지 뭐 로브로이라든지 이런 칵테일들, 특히 올드 패션 그런 칵테일들 상당히 여름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찾는 칵테일이죠. 자, 오늘 칵테일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이런 류의 칵테일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 칵테일 주인공,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칵테일 주인공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적어봤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 주인공으로 나온 칵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것도 1960년대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으로 클락 케이블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레트 버틀러라는 배역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비비안 리가 칼렛 오하라 역할을 맡았었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자체가 대작이라 걸작으로 어마어마한 영화였고요. 사실 이 영화가 몇 시간짜리냐면요, 6시간이 넘습니다. 이야, 그거를 극장에서 하루에 딱 2번 공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게 영화가 지루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볼 게 많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는 이 바람강 사라지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처럼 이제 스칼렛 오하라, 레트 버틀러 칵테일이 있습니다. 이런 칵테일들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남녀 커플이 왔을 때 이런 스칼렛 오하라와 레드 버틀러를 쌍으로 해서 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다음 칵테일 보면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칵테일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로미오가 있고요, 수많은 줄리엣이랑 칵테일이 있을 정도로 정해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영화를 재미있게 봤던, 저는 영화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유튜브에 영화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채널이 너무 많고 그 틈바구니에 낄 생각은 없습니다. 능력을 알거든요. 일단 영화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존 윅,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존 윅인데요. 일단 존 윅에 대해서 칵테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완성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존 윅이라는 칵테일은 존 윅이 갖고 있는 어떤 고독한 외로움, 그리고 복수, 처절한 삶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들이 칵테일을 한번 녹여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존 윅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면, 존 윅이 이제 2014년도에 1편이 나오는데요. 그때 존 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기본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면 영화 팬들이 봅니다. 흥행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주고 그 아내가 남겨놓은 1960년 빈티지 머스탱을 선물로 주고 마지막에 죽은 후에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는데 택배로 날아오는 박스 안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너무 평생맞게 외로워하지 말고 강아지하고 살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를 태우고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양아치들이죠, 나타나서 머스탱 팔라고, 안 팔겠다고 하고 딱 집에 가는데 그 양아치들이 길을 캡니다. 그날 밤에 존 윅이 잠들었을 때 집에 쳐들어와서 존 윅을 두들겨 패고 강아지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존윅이 복수를 하는 양아치의 그 아빠가 조직의 보스거든요.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2편, 3편이 나오기 전에 존윅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사람들 죽일 수 있구나. 왜냐면 존윅 1에서는 73명의 악당을 죽이거든요. 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쏠게 됐습니다. 재밌어 주려고 그래. 그렇죠. 존윅 2에서는 재밌어 주려고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85명의 악당을 상대를 하는데, 그러면서 존윅 3를 애고를 해주고 딱 끝나잖아요. 전 세계 1100만 명의 킬러들에게 딱 존윅이 노출된 상태로 딱 끝납니다. 근데 존윅 3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존윅 3까지 딱 끝날 때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존윅 1이 이틀 동안의 이야기고요. 존윅 2가 4일까지 이야기. 그다음에 존윅 3가 마지막 일주일. 1, 2, 3편이 총 일주일짜리 영화예요. 그런 구성도 상당히 스피드하고 빠른 전개. 요즘 가장 드라마나 영화의 가장 핵심이 빠른 전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연성. 1편에서는 강아지와 차 한 대 때문에 조직을 개박살 내는 게 개연성이 좀 떨어져나 싶었는데, 그 바탕으로 해서 계속 2편에서 개연성을 살리다 보니까 3편까지 가니까 이거는 존윅 4까지 애견이 돼 있었고, 2021년도에 5월 23일날 존윅 4가 개봉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다시 5번째 존윅에서는 존윅 비긴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편에서도 그렇고 2편, 3편에서 모든 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존윅 4까지도 대성공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존윅 5에서는 비긴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거의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예견을 해보고요. 이 존윅이 또 제가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는 존윅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편, 2편은 어차피 존윅이 복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수에는 늘 대가가 따라. 3편이 바로 그 대가에 대한 그 한 거의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과연 우리 소시민들이 우리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한 거를 하고 이러한 투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투쟁하는 목적은 다 다르겠죠. 자유, 민주주의, 임금 인상, 복리 증진, 해고자 복직, 해고 철회,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이루게 되면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민사, 형사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요, 존윅 같은 경우가 딱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기는 억울해서 시작한 복수였는데 결국 룰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고, 룰에 대한 대가가 그 조직이 1100만 명의 킬러들을 풀러서 존윅을 죽여라. 현상금으로 1500만 달러를 딱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존윅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싸움이 존윅 3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윅을 통해서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 카타르시스가 빵빵 터지는 거죠. 절대적인 거대 조직 1100만 명이 뉴욕시에서 자기를 에워싸고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맞서 싸우는, 비굴하게 항복하지 않는 그런 존윅의 모습이,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막다른 길목에 놓여졌을 때 포기한 적 얼마큼 있었나, 정말 존윅처럼 극렬하게 대항하고 싸운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미국 플로이드 흑인의 죽음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백인들도 마찬가지고 유색인도 마찬가지고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겪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폭발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욱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 빈곤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치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존윅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영웅의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 가깝게 마블 영웅들에 길들여져 살아왔잖아요. 20년이 뭡니까? 사실 마블 전에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본다면 거의 3, 40년 그 이상의 영웅들에 우리는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배트맨,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의 기본 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이 중력을 거스릅니다. 거의 날아다니죠. 웬만하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고 뛰어 올라들어도 거의 날아다니는 비행기 정도 높이까지도 뛰어오르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웬만한 그 지지대만 있으면 비행기에서도 뻗뜨없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두 번째가 방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총알은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뭐 기본적으로 방탄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뭐 헐크도 그렇고, 배트맨은 수트 있잖아요. 헬멧과 수트. 그 다음에 원더우먼은 뭐 팔찌. 그 다음에 아이언맨은 뭐 그 수트 자체가 이제 다 방탄 능력 다 가지고 있고요. 캡틴 같은 경우는 뭐 방패. 그런 방탄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존 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존 윅은 중력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 능력이 없고요. 일반 사람 똑같습니다. 두 번째고 방탄 능력입니다. 수트 자체가 이제 방탄 수트를 일단은 그 호텔에서 제공받아서 입는데요. 그 수트가 한편에서 보면 총알은 막아내는데 칼은 못 막아요. 칼을 푹 찌르죠. 방탄 수트가 총알은 막지만 칼날은 못 막는구나. 그런 허술한 면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블 영화에서는 캐릭터들이 다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블은 해피엔딩으로 거의 끝나잖아요. 존 윅은 자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장면을 보면 막 싸우다가 이제 거의 뭐 내버려둬도 죽을 그 악당을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합니다. 도끼를 던져서 꽝! 잔인하죠. 잔인한데 이 편에서 보면은 자기 친구인데 변심한 친구인데 그 호텔 안에서는 살인 행위를 못하게 되는 그 룰이 있거든요. 그 룰을 깨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가서 결국은 딱 한 방으로 딱 사살을 하는, 그것 때문에 존 윅은 전 세계 그 룰을 깼기 때문에 전 세계 1,100만 명의 킬러들한테 타겟이 되는 겁니다. 현상금 1,400만 달러, 뭐 1시간 지나니까 1,500만 달러 막 이렇게 막 천상금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해서 쫓기는 이야기가 존 윅 3에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존 윅 4에서도 저 3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윅 4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존 윅이 갖고 있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마블하고 좀 틀린 이색적인 영웅으로 칵테일을 좀 판정하고 그런 욕구가 거기서 한번 생겼고요. 그리고 존 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절하게 킬러로서 많은 악당들을 죽이고 혼자 외롭게 하나하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홀로 살고 외롭고 고독한 이러한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정말 이 악물고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생활은 또 자기가 알아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 쉽지 않은 삶을 존 윅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윅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웅의 모습이 거기서 저는 좀 많이 발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존 윅의 칵테일을 아이템을 하나씩 술들을 선정해보고 만들어 보면서 존 윅이라는 칵테일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존 윅의 칵테일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존 윅이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칵테일로 존 윅한테 줄 수 있는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이 4대1 위스키를 조합해서 거기에 2가지 술을 더 섞어서 존 윅 칵테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앱상트, 이건 프랑스 술이죠. 그거가 즐겨 마셨던, 길을 자를 때마저도 마셨던 술, 앱상트. 중독성이 있다는 어떤 루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2000년 이후에, 이전에는 금지 품목이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술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샴보드입니다. 프랑스 한 성 이름인데요. 그 성에서 나오는 베리가 있어요. 열매. 브랜디에 다시 침출시켜서 만든 리퀴드인데요. 상당히 향이 고혹하고 달콤하지만 그 안에서 깊은 향이 있는데요. 그 향이 뭐 향수를 뿌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존 윅한테는 왠지 멋진 향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샴보드가 그 멋진 향을 존 윅이랑 칵테일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물론 앱상트도 향이 있어요. 향이 있는데 이게 샴보드하고 딱 결합이 됐을 때, 그리고 위스키들과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좋은 하모니를 가져온다는 거. 일단 티스푼으로 살짝씩 포인트만 줄 거고요. 나머지 위스키들로 막 드라이하게 꽉 채워서 포인트를 탁탁 쳐주는 그런 칵테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존 윅 칵테일에 들어가는 위스키 4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단계별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캐나디안 클럽이에요. 캐나디안 위스키 맞고요. 호밀로 만든 위스키인데요. 이거 보면 알코올 도수는 40도고요. 40도는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확 붙진 않지만 40도도 불이 붙습니다. 네? 불 보이나요? 보이죠? 그죠? 네. 뜨거워요. 네. 불 보이죠? 네. 자,
뜨거우면 빨리 맛을 보기 힘들죠.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게. 네. 아니 입술 겨본 적이 있어서 그래. 저는 캐나다인 위스키가 그 호밀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약간 그 거친 맛에 목넘김에서 약간 걸리는 맛이 있는데 캐나다인 위스키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목넘김 후에도 느껴지는 그 달콤한 맛이 상당히 캐나다인 위스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인 위스키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료로는 스프라이트가 좋습니다. 한 잔을 먹고 나서 곧바로 스프라이트가 좋다고 했으니까요. 스프라이트를 마시는데 곧바로 마시는 것보다 지금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침샘에서 계속 침샘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그거를 삼키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 그냥 술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먹고 나서 곧바로 어디에 술이 입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너 이제 앉지마 하고 내보내듯이 곧바로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사실 이거를 입에 넣고 나서 그 하정우처럼 막 각을 하고 각을 하는 거 이렇게 이거는 저 솔직히 못하는데요. 위스키로 저 각을 하기 진짜 힘듭니다. 소주로는 각을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호기로만 하는데 그냥 빨리 취합니다. 얼굴이 빨리 빨개지고 빨리 취하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입안에 있는 잔량이 들어가자마자 물이나 콜라나 스프라이트를 먹고 확 넘겨버리면 술 맛이 아예 못 느끼죠. 그냥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연인하고 술을 하더라도 같이 놓고 나서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채소로 물을 마시든 스프라이트를 마시든 마셔주는 게 상당히 그 술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해서 술 맛을 너무 좋더라고요. 난 솔직히 그 맛에 먹어요. 그 맛에 마십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캐나다인 클럽의 잔향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스프라이트로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침샘하고 섞여서 넘어가는 거죠. 캐나다인 클럽. 그 다음에 글라스를 바꿔서 자 이번에는 아이리시 위스키로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라는 그 아일랜드 위스키고요. 색이 캐나디안 클럽에 비해서 약간 옅죠. 모르겠다고요. 색깔이 약간 옅어요. 그리고 이 아이리시 위스키하고 또 잘 맞는 건 아까 캐나디안 클럽은 스프라이트였잖아요. 아이리시 위스키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준비해왔죠.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것도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보이죠? 어떻게 응? 보이죠? 불꽃. 네, 꺼야죠. 뜨겁나? 글라스에 이게 금방 됩니다. 이게 입술 착 달라붙으면 네, 됐습니다. 자, 뜨거운 거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아이리시 위스키 이 맛은 이건 드셔보신 분만이 알아요. 커피하고 아이리시 위스키가 왜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커피하고 잘 어울리면 그 아이리시 커피라는 칵테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칵테일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그거 잘 만들거든요. 네? 아이리시 위스키 좋은 위기라면 캐나다인 위스키보다 더 거칩니다.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 넘김에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이게 매력인 거죠. 아이리시 위스키의 매력에 비한다면 이제 다음은 아메리칸 위스키로 가는데 아메리칸 위스키는 조금 더 목에 걸립니다. 정말 이제 콜라하고 잘 어울리죠. 잔을 바꿔서 자 아메리칸 위스키의 대표적인 거는 진빔이죠. 진빔 화이트. 미국에서는 뭐 거의 우리나라 소주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술이죠. 불 붙여서 진짜 술인지 확인해봐야죠. 금방 붙죠? 보이죠? 이거 보여야 되는데 일단 뜨겁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불이 정말 불이냐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불에 냅킨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불이 붙었죠? 어이구. 와, 이거 뜨겁다. 됐습니다. 진빔하고 잘 어울리는 건 콜라입니다. 진정한 거친 사람의 술입니다. 뭐 여자든 남자든 간에 거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빔이죠. 특히 진빔하고 펩시 콜라 있고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더 잘 어울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예. JMB. 저스틴 브룩스. 정말 JMB. 이탈리아에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였는데 여자를 쫓아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수는 포기하고 이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스키를 자기들 이름을 따서 JMB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뭐 JMB 시리즈물 되게 많잖아요. 연도수별로 가장 낮은 JMB 레어 6년산입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4가지 중에서 제일 맑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의 체이서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물입니다. 저는 얼음도 괜찮고요. 얼음을 녹인 것도 괜찮고 스카치 위스키는 물하고 저는 가장 잘 어울려요. 왜 물이냐면 스카치 위스키는 향과 맛이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히는 위스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콜라나 스프라이트나 커피로 눌러버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는 물로만 딱 느끼면서 그 향과 그 맛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얼음이나 아니면 물이 제일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캐네디안, 아이리시, 아메리칸 먹고 마지막에 이제 먹었잖아요. 좋습니다. 이 4가지의 위스키를 조닉에 집어넣고 앱상트도 티스푼, 샴보드도 티스푼 해서 위스키의 맛은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앱상트의 고독한 킬러의 느낌과 샴보드 외로운 성주처럼 그 안에서 느껴지는 품격 있는 향 그걸 한번 존 윅에서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이 막 뜨거워졌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돼서 벌주겸해서 마셔봤습니다. 뭐 제가 내장 가지고 어떻게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수십 배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조닉 칵테일 잘 만들어서 결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닉 칵테일 결말 짓겠습니다. 갑니다. 고! 자, 조닉 칵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는 언더락 글라스. 언더락 글라스에 얼음을 큐바이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스키 4가지를 한 2온스 넣기로 했으니까는 각각의 2분의 1온스씩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캐네디안 위스키부터 아이리시 위스키, 진빔, 자, 스카치, 거의 꽉 차죠 지금. 거기다가 압상트 1티스푼, 샴보드 1티스푼, 외로운 성주. 자, 이거를 벌써 향이 위스키 향에 압상트 향이 그리고 마지막에 샴보드 향이 섞여지니까 와, 이게 무슨 진짜로 향수 같습니다. 위스키 향보다 압상트하고 샴보드 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존 윅 완성했습니다. 자, 이 완성한 존 윅 시음을 해봐야겠죠? 위스키 아까 제가 먹으면서 체이서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체이서가 필요 없어요. 왜? 그 압상트하고 샴보드에는 기본적인 당분이 있거든요. 그 당분이 그냥 목 넘김을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큐바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벌써 상당히 많이 녹았어요. 녹으면서 이제 물이 많이 섞인다는 거겠죠? 시원하게. 와, 깔끔합니다. 하지만 맛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입니다. 외로운 성주, 고독한 킬러 존 윅. 자,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손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가파도, 아니면 러스네, 메나탄, 마티니, 뭐 감머더도 좋고요. 그냥 이런 류의 칵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닉을 안 좋아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 이 칵테일은 그렇게 비쌀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사대륙 위스키 들어가고 뭐 앱산트, 샴보 들어갔지만 그렇게 비싸게 칵테일 가격을 책정할 필요도 없는 아주 고품격, 가성비 값, 사랑받을 것. 조닉이 총을 쏠 때 상당히 뭐랄까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현실감. 간혹 영화를 보면 어떤 주인공 권총은 거의 기관 단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총알이 끊임없이 나와. 근데 조닉의 총알은 총알의 수량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뭐 14발이면 14발, 21발, 21발. 이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거를 그 감독이나 소품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놓치질 않는다는 거. 그런 디테일에서 딱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조닉의 표정은 무표정이에요. 살인을 할 때 뭐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눈빛이 뭐 좀 약간 흔들린다든지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주 지그시 바라보면서 쑥 찌르는 그런 거에서 이제 조닉의 어떤 그 냉혹한 그런 느낌을 맹렬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조닉 4 기다려주십니다. 조닉 이 칵테일은 안주도 필요 없고요. 이런 존 이 칵테일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4번에 걸쳐서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렇게 마실 필요 없죠. 한 모금 마시면서 계속 녹여가면서 얘기한다면 충분히 한두 시간 정도 대화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로는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건전한 주류 문화가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식 끝나고 아니면 식사 끝나고 저녁에 간단하게 칵테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칵테일 조닉이 딱입니다. 많이들 만족시키는 칵테일은 없습니다. 존 윅만의 칵테일 좋아하시는 분이 마시면 좋다는 거지, 이거를 뭐 술 못 하시는 분이 마시면 오 괴롭죠. 아니죠. 이건 술을 어느 정도 드실 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강추드립니다. 존 윅이었습니다. 자, 존 윅 칵테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칵테일을 드시고 싶다면 저한테 오시면 더 맛있고 멋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카기였습니다.